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게 몰입하는 방법 다섯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토픽에서 벗어나가지고 체험 사례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불교하고 이제 쉽게 몰입하기, 힘 빼기 세 개의 이제 토픽을 가지고 동영상을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들이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쉴 겸 해서 체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오버헤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그 수행법에 몰입하는 방법에 뭡니까? 과정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은 몰입 체험학입니다. 이게 제 경험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몰입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관점의 전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불교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 다 고개를 젓죠. 심지어는 불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가 과학적이라는 거는 벌써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미래 종교는 불교고 가장 과학적인 종교다. 내가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지만 진정한 과학자는 부처님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 불교 신자들이나 불교에서 전혀 이거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관점 전이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 삼료가 필요한 건 간절함을 위해서는 삼료가 필수적이거든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없이는 절대로 몰입을 체험하거나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대개 이제 선방에 가서 보면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겁니까 사찰에 가가지고 선방에 들려서 잠깐 앉아 있는데 간절함을 보이는 그러한 그 수행자들이 거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안타까움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절함까지 가져면서 관점 전이가 확연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관점 전이하고 간절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갖고 몸과 마음 건강하게 만들기. 이게 즉 보면 뇌파전이거든요. 이 몰입이 되는 거는.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는 힘빼기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빼기. 그러면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운 상태에서 간절함을 가지면은 저는 매일 뭡니까 체험합니다. 바로 몰입으로 들어갑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지금 하루 평균 5시간 좌선을 하거든요. 그 결과부자 자세로. 사실 몰입을 하지 않으면 1시간 앉아있기 힘듭니다. 30분도 앉아있기 힘들거든요. 근데 매일 5시간 평균.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다른 일이 있을 때는 2시간 정도 하고요.
또 다 지금 제껴놓고 명상하면은 10시간 이상도 안 돼요. 집에서 혼자. 그래서 몰입을 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뇌파전이거든요. 베타에서 알파로 가고 알파에서 세타로 가고 세타에서 델타로 가는 게 동정이료, 몽중이료, 숙면이료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맑은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과정을 계속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일일 시호 일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걸 제가 체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깨달은 걸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깨달은 그 속도가 얻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빠르거든요. 지금 뭐냐면 불교가 정말 과학적입니다. 과학이라는 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다시피 과학화라는 건 아주 복잡한 현상을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간소화시키는 게 과학화입니다. 지구에는 모든 자연현상의 어려움을 결국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한 게 뭡니까? 수식 하나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단순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교의 뜻은 훨씬 더 포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과학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몰입의 진입 초보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중복해서 지금 아마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다시 중복하는 원인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전달하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관점 전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힘빼기입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힘빼기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꾸준히 하면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대신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된다. 몸의 마음의 힘 빼기는 이제 혈관 근육 인대 늘리기. 뭉친 근육 푸는 게 모세혈관에 혈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모세혈관에 혈관에 혈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하고 영양분 공급이 안 되죠. 그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시 이 피가 전달해 가지고 그걸 폐기를 시키잖아요. 그 과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뭉친 근육 풀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은 제가 그 힘 빼기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문지르기, 주물르기 해서 뭉친 근육 풀어주십시오. 인대 늘리기 해가지고 그 뭉쳐있는 근육들 확실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힘 빼기는 이제 호흡을 조절하고 집중함으로써 일어나죠. 마음의 힘 빼기는 대표적으로 아잠브람이라고 이 호주의 유명한 명상가가 있죠.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아잔차 스님의 제자죠.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릴렉스, 힘 빼기예요. 쉬어라.
이 마음의 힘 빼기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배스장에 가지고 쫙 그냥 누워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몸과 마음의 힘 빼기는 결국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쉬게 해주면서 몸과 마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과 마음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면서 지금 몸과 마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지금 참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의 힘 빼기라고 간절함을 가지면은 바로 뇌파전이가 일어납니다. 베타에서 알파로 가거든요.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앉으면 바로 뇌파전이가 일어나서 몰입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몰입의 공식은 몸과 마음 가벼움하고 간절함의 크기가 몰입 산매의 깊이하고 용의도에 바로 비례합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수행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아마 며칠 사이에 해결될 수도 있고 몇 시간 내에도 아마 이게 뇌파전이가 일어나서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몰입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죠. 몸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체온이 뜨뜻한 느낌이 들죠. 그런 온도가 올라오거나 빛이 나오는 거는 뇌파가 베타에서 알파로 갈 때 그 에너지 차이가 빛이나 열로 나타나는 거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믿으시고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몰입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몰입에 의해서 이제 제가 뭡니까? 1,2,15일이라고 맑은 상태에서 매일 거짓매일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그거를 직접 보신 뭡니까? 선방의 도반들이나 지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험 사례를 좀 얘기해 달라. 정리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체험 사례를. 이러한 체험 사례가 나온 게 저는 다른 분들이 거진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거든요. 체험 사례의 첫 번째는 깨우침이죠. 식이 맑아지니까 깨우침이 일어나는데 일예로 제가 12연기라는 거가 12연기를 깨우치면서 정말 눈물까지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깨우친 게 뭐냐면 12연기를 통해서 천체 우주 법칙과 지구의 자연 법칙, 양자역학을 깨달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제 참선을 하면서 몰입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거는 전에 결과로 사진까지 보여드리는데 어떻든 시기말 가지고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깨우침까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니까, 제가 이 뭡니까, 대원 스님, 그 용맹정진 갔다가 아침 고향 끝내고 이제 그 산책을 하는데 정말 땅이 앞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몸과 마음이 다리가 무지 가벼워진 걸 느끼겠어요. 보폭이 증가하고.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폭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더라고요. 가벼워지고. 용맹정진하면서도 몸이 안 좋아서 18시간을 수행을 못하고 저는 3, 4시간 자면서 14시간을 했는데도 그러한 효과,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가끔 느끼지만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됩니다. 지하철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 나고 뭐 이런 소리가 나면은 굉장히 화도 나고 어느 때는 저도 이제 한마디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한 거가 일어날 때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제가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지하철 아줌마하고 소음 같은 게 굉장히 저건 일시적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암 수술을 2번 받고 작년에 또 이 큰 마장에 걸려가지고 고관절 대체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사람 몸에서 받는 수술 중에 가장 큰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든 그런 수술을 받고도 지금 제가 70대 초반인데 지하철을 타고 제가 2시간 이상 움직일 때는 그 노인석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거든요. 모르는 한 분이 앞에 오더니 술을 좀 드신 분이 오더니 이거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앉아있냐 이러가면서 계속 투덜대더라고요. 제가 이때 초라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민등록증 보여줄 수 없고 일어나서 양보할까 그러다가 제 공부가 아까워서 그냥 앉아서 갔거든요. 어떻든 피부가 탄력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그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수명을 계산하면은 1초에 200만 개 세포가 죽어서 나갑니다. 200만 개가 살아나고 죽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알파파 깨끗한 그 상태에서 그 생기는 세포들이 얼마나 싱싱하겠어요? 그 일례로 여러분들 그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 보면은 얼굴이 뽀얗죠. 저 같은 경우 선방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가서 보통 6에서 8시간, 많이 할 땐 10시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이제 힘이 드니까 식당 가서 식사를 하러 가면은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시냐고, 맑으냐고. 속으로 얘기하죠. 다 이 참선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할 때는 비구니 스님한테 혹시 얘기할 게 있으면 스님들 화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선하시면은 화장품 이상입니다. 그러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행 시간하고 이제 전립선 건강이라는 거는 워낙 이렇게 수행할 때 어려움이 많으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수행 시간은 이제 저 같은 경우 더구나 결과부자라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제가 80년대니까 40년 전이죠. 그 유학 생활할 때 테니스를 많이 쳤는데 그때 있던 동료가 이 뭡니까 이제 서울 모디학의 그 명예교수가 돼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저보고 테니스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워낙 신사를 많이 진 분이라 걷기도 힘들었는데 나가서 하다 보니까 뛰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시기 말거니까 공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다 참선의 효과구나. 수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0분 정도 하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자유형으로 85분까지 장거리 수영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4, 50분 지나서 힘들면 이제 화두를 들었죠. 화두를 대내였죠. 뭐 무서져 이생기심도 좋고 후에마에도 좋고 위에게 빠져 있으면은 빠져 있으면서 했는데 85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색다른 경우는 고관절 인공관절 대체 수술하고 나서 병상에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뭡니까 문광스님 그 밴드 연공체기 변 밴드에 그 명상 좌선 일지를 올리거든요. 거기 한 5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와선을 했죠. 와선하니까 몸에 힘 빼기가 아주 최적 조건 아닙니까? 와선을 해서 와선을 하니까 이 고관절 수술의 그 아픈 고통, 그 진통제 하나 안 맞고 그냥 버틴겨냈습니다. 간호원들이 계속 뭡니까 권유를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와선을 했어요. 몸의 힘적이 최적 조건으로 하니까 와선이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지없이 2시간 지나니까 혼침이 옵니다. 혼침은 저는 그대로 용납합니다. 여러분들 그 뇌파가 보면은 베타에서 알파, 세타, 델타로 가는 게 이게 참에 가까운 참의 그 뭡니까 뇌파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명상 자선 공부하면서 잠이 올 땐 잡니다. 자고 나서 깨끗한 머리에서 일어나면은 정말 몸하고 마음에 힘도 잘 빠지고 정말 집중이 잘 되죠. 저는 그걸 권합니다. 잠 참아라 하는데 잠 참는 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정말 상근기들 한테 적용되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체험하면서 체험했던 그런 효과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그 몸의 힘 빼기, 근육 풀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 스포츠 선수의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마사지, 발 마사지, 종아리 마사지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하십시오. 손 마사지 여러분들 당장 하시면은 아마 5분, 2, 3분 만에 가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화 촉진이 되고 머리가 맑아져요. 혼침도 제거가 되고. 대개 이 혼침이 오는 원인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소식해야 됩니다. 선방에서 보면은 점심시간 끝나고 조시는 분들 보면은 대개 다 위를 채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라도 위를 풀어줘야 되니까 마사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손 마사지가 허리하고 다리 풀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 마사지도 손 마사지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뭉친 근육 풀기, 다리가 가벼워지죠. 그다음에 얘도 허리 풀기에 도움이 되고 수화 촉진이 됩니다. 여러분들 발 마사지 하시면은 그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힘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장하고 손, 발이.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꾸준히 손하고 발 마사지를 하십시오. 종아리 마사지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거든요. 우리 심장에서 피를 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밀어내지만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 정맥에 그 뭡니까? 정맥에서 이 그 심장으로 피를 다리에서 피를 올리는 그 근육은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다리에 있는 그 혈류가 심장까지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는 상체 근육 풀기가 되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다리 쥐도 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손하고 발하고 종아리 마사지는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저는 거진 스포츠 선수의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몸의 유연성 현상은 이제 인대 늘리기잖아요.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인대를 늘리면서 제가 처음 하는 거는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다리 찢기인데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면은 두 번째, 네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뭡니까? 다리를 찢고 단전 아랫배가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가죠. 사실 70대 초에서는 쉽지 않은 자세거든요. 다 포기하죠, 주위에서. 저 자세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진 본 적이 없습니다. 선방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진에 이제 선방을 갈 때 이제 지하철에서 시간 남은 저렇게 이제 다리 그 난간대 올려가지고 풀기를 합니다. 근육 풀기. 그게 사원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 마사지를 하십시오. 뭉친 근육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과 허리, 고질병을 모든 병을 풀어주죠. 이거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모세혈관 혈류 풀기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게 모든 노인병의 원인 제거 방법이 됩니다. 모세혈관 혈류를 푸는 게. 노인이 되면은 40%의 모세혈관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럼 사라진 부분의 세포들은 산소하고 영양분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노인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꾸준히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지르기, 두드르기, 마사지가 제가 색다른 경험을 한 거는 막힌 눈물길을 뚫었어요. 제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안과 의사인데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뭡니까? 그 안과 종합병원 한국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 가서 수술해 가지고 가서 이제 다 검사하고 이 수술 일정을 잡는데 제가 그냥 나왔어요. 잠깐 쉬겠다 그러고. 그래서 수술을 지금 제가 네 번째 수술을 했는데 전신 마사지 수술 또 하려니까 너무 끔찍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눈에다가 눈 뭡니까? 약을 넣고 계속 마사지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 펌핑을 하고 2달을 했더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과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의사정을 지금 50년 가까이 했는데 처음이다. 너 이제 이거 들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더구나 겨울에
눈물길이 막혀가지고 이 눈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그 수건을 꼭 들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마사지 하면 이거 뚫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백내장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100%그 안과 친구는 뭐 수술이 내가 어쩔 수 없다 방법이 늙어서는 뭐 다 일어나는 거다 그러더라고. 그 제가 보니까 수정체 그 탄력성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마사지 하면서 지금 안약으로 계속 세척하면서 마사지 해주니까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원인은 여러분들 뭐냐면 뭉친 근육 풀기하고 힘 빼기. 이게 굉장히 커다란 요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가 무지 건강해졌어요. 식이 맑으니까 정신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육체적 건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릎을 쉽게 하는 방법하고 이 쉽게 하는 방법의 힘 빼기 과정을 정리해서 체험사를 말씀드렸는데 꼭 믿으시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